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R&D에셋의 김광섭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봄날입니다. 완연하게 이제 날씨도 많이 좀 따뜻해졌는데요. 근데 부동산 흐름 자체가 올해 이제 상반기 정도에는 어떤 안정세를 좀 보이면서 또 상승 유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토마토 부동산 TV 방송을 보시면서 어떤 부동산의 흐름 놓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장님과 함께 따뜻한 부동산 시장을 기대하면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였죠. 공동주택 공시 예정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부동산 가격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자,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예상보다는 이 공시 가격 자체가 상당히 조금 견딜 만한 수준으로 해서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서울시의 어떤 부동산 침체가 계속될지에 대해서 그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서울 수도권 등의 지역 아파트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양도세, 3기 신도시 개발 및 서울 8만 세대의 주택 공급 등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침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은 지난 5년간 최저 거래량을 기록했고 국내 아파트 가격 상승에 진원지인 강남 재건축 단지 매매가 사라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오피스텔과 토지 시장은 투자가 몰리고 가격이 상승하는 중인데요. 특히 수도권과 중부 내륙 지역 등 대규모 개발 호재들이 존재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정부의 부동산 정책,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또한 현 시점에서 현명한 부동산 투자 노하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동산 시그널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저번 주에 이어서 2부로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서울, 특히 수도권의 서울 그 중심지에 있는 그 어떤 그 토지가라든가 이 아파트 가격이 과연 침체가 될까라는 어떤 그 2부를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주에 좀 보신 것처럼 그 입지적으로 봤었을 때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강했던 그런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상승에 대한 압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등포 지역이라든가 이 용산구 지역들 또 이 서초구 지역들 주변 지역으로는 작년 대비해서도 가격은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상승 압박은 상당히 좀 심하다. 개발 압박이 상당히 좀 심한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안정세를 좀 보이게 되면 가격 상승의 어떤 포인트는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공시지가가 좀 발표가 되었죠. 이 공시지가 자체도 가격이 작년에 이제 많이 올랐던 가격 대비해서 공시지가도 그만큼의 좀 폭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이 영등포 지역이라든가 또 동작, 또 용산, 또 서초, 이 강남, 또 상당히 좀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 성동구 쪽 일대에는 현재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판단을 좀 들 수는 있겠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공시지가에 대한 어떤 비율 자체가 생각보다 좀 견딜 만한 수준으로 상승폭을 좀 유지를 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그 공시지가의 가격 변동률을 보게 되면 이 서울 지역이라든가 또 이 광주 지역, 또 대전 지역, 또 이제 경기권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서울을 좀 비교를 한다면 2018년도에 한 10.19%, 2019년도는 약간 14.17%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만큼은 가격폭을 좀 안정적으로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듭니다. 이제 현재 지금 가장 좀 떠오르고 있는 이 용산구부터 이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가격을 전체적으로 이제 가격폭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같은 경우는 뭐 민족공원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개발 압력이 상당히 좀 심한 지역이고, 또 한남 뉴타운 쪽 주변 지역들도 현재 좀 뉴타운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가격 상승폭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신계 2편의 세상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계 2편의 세상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들어서 2017년도 6월 이후 최근에 들어서 가격 상승폭을 상당히 좀 많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계 2편의 세상 같은 경우는 이쪽 지역, 삼각지역 쪽 주변 지역, 용산역 쪽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주상복합 아파트, 생활 편의 시설이 잘 들어가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위주로 해서 이제 분양을 하고 입주가 시작되고 또 주변 지역이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로 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좀 심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일반 아파트에 대한 신계 2편의 세상에 대한 주목이 상당히 좀 많이 인기를 끌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계 2편의 세상이라든가 주변 지역,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 쪽을 제외한 주변 지역의 일반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은 꾸준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마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용산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한남 뉴타운입니다. 한남 뉴타운 현재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 시행 인가가 임박해 있다, 이제 이런 표현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남 뉴타운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한남 4구역, 한남 5구역 쪽 주변 지역으로 지나가는 이 신분당선 자체도 현재 지금 확정이 돼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한남 뉴타운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나는 한남 4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신동 아파트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 신동 아파트도 한남 뉴타운과 한남 4구역과 진행 방향이 어떤 뉴타운 어떤 사업 형태로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같이 진행이 된다면 신동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의 어떤 추세는 살아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매가 자체는 84제곱미터, 저희는 이제 84평방미터 정도 보게 되면 약 한 11억에서 한 10억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현재 좀 보합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한남 3구역의 어떤 사업 속도, 또 한남 4구역 안에서 신동 아파트하고 어떻게 그 한남 전체적인 어떤 뉴타운의 어떤 그림을 잘 그려준다면 신동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잠실입니다. 이 잠실 하게 되면 현재 지금 헬리오시티가 이제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되어져 있죠.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현재 한 70% 정도가 이제 입주가 좀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저희 양도세에 대한 거주 요건이 좀 강화가 됐죠. 이제 한 2년 거주를 해야지만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조건이 좀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전세가도 전세사 수요자들도 충분히 있지만 어떤 매수를 하신 분들이 어떤 실질적인 어떤 거주로 방향 전환이 좀 이루어지면서 현재 좀 입주 물량의 어떤 70% 정도가 좀 마무리되고 있다.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여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현재 뭐 미성이라든가 진주 아파트라든가 이게 현재 지금 이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미성이라든가 그런 아파트가 현재 한 1,500세대 정도가 되고 있고, 진주 아파트도 현재 지금 이주에 임박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주변 지역 자체가 이주 수요와 좀 맞물리고 또 헬리오시티의 어떤 입주와 또 맞물리다 보니까 그래서 헬리오시티가 어떤 그 전세가는 잠실 전체적으로 평균가보다는 약간은 현재 좀 낮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한 6억 3천만 원 정도 선에서 유지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잠실 그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84제곱미터가 약간 14억 선에서 거래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 좀 인터넷에 좀 나오고 있는 추세를 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보다 어떤 파급 효과는 상당히 좀 빠르게 회복되면서 좀 진전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헬리오시티 인근의 좀 전세가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잠실의 어떤 리센치라든가 이 파쿠리오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헬리오시티가 기대치보다는 약 한 7억 선을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한 6억 한 3천만 원 초반대 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한 7억 한 5천에서 한 3천 정도의 전세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한 6억 한 3천만 원대에서 현재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전세가가 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고 있지만 상당히 좀 빠르게 좀 회복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4월달, 5월달, 6월달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잠실 쪽 주변, 이 송파구 전체적으로 잠시 전세가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진주 아파트라든가 미성 아파트의 어떤 이주와 또 맞물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오히려 더 전세가가 하반기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마련해 뒀다. 이런 표현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성동구입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이 꼽혀져 있는 이쪽 주변 지역을 또 앞으로도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 안쪽을 좀 보시게 되면 바로 이 성수 전략 1, 2, 3, 4지구로 나눠져 있는 이 부분입니다. 현재 조합 설립이라든가 추진위 구성이 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조합 설립 단계에서 넘어가는 단계에 현재 좀 있고요. 규모를 좀 보시게 되면 다 50층 이상입니다. 50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강변북로 쪽 안으로 해서 좀 지화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겠다라는 것이 좀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쪽은 상당히 좀 특징이 있죠. 현재 지금 입주되는 최근에 입주가 끝났던 것이 2018년도 6월달에 이제 들어왔던 LG자이 아파트가 이제 8월달에 이제 입주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입주돼서 들어오는 아파트가 한 2021년 정도에 이제 입주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자체가 상당히 좀 침체기에 좀 접어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성동구 쪽, 이 성수동 쪽 주변 지역은 입주 물량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한 3, 4년 동안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가격 자체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어떤 좀 부동산에 대한 어떤 침체기를 잘 견뎌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성동구 쪽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가격 자체는 좀 꾸준하게 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좀 마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량리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청량리 같은 경우는 이제 GTX B노선과 이제 C노선이 맞물려서 이제 지나가고요. 또 주변 지역이 이제 재개발 자체가 이제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이제 조합설립 인가 단계를 가고 또 초합설립 인가 단계에서 관리 처분에서 이주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면서 또 이제 보상도 상당히 좀 빨리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쪽 주변 지역에 뭐 청량리 3구역 또 특히 청량리 4구역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공사를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준공이 된다면 청량리역 쪽 주변 지역에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청량리역 쪽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진행을 해서 좀 아파트를 어떤 실거주로 아파트를 좀 구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직 기회가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청량리역 쪽 재정비 촉진지구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동부청과 시장이라든가 이 청량리역 쪽 주변, 청량리 3구역 쪽 주변뿐만이 아니라 바로 청량리역 쪽 바로 위쪽에 있는 뭐 9구역이라든가 뭐 8구역과 뭐 7구역 또 15구역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GTX가 이제 B노선과 C노선이 들어가고 청량리역 자체가 6개 노선이 좀 들어가 있는 앞으로 6개 노선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교통에 대한 호재, 또 철도에 대한 호재를 충분히 좀 받아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주변 지역의 어떤 그 호재거리, 아직까지도 서울 안쪽에서는 그 뭐랄까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부지 자체, 또 이제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부지 자체는 현재 상태에서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부를 좀 뜯어보게 되면 이게 각 구별로 이게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지역들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다. 그래서 상승 압력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충분히 좀 받고 있는 지역들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그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가 양도세에 대한 중과라든가 또 사람의 그 어떤 뭐 비탄력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면 가격 상승폭은 충분히 좀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런 시기가 올해 한 하반기 이후에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더 이제 내부적으로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좀 듣고 싶다 하시면 세미나 신청을 하셔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좀 더 많은 내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